시력 교정 수술은 SNU 안과, 백내장 수술도 SNU 안과.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안타까운 오해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안과 검사에서 시력이 1.0으로 잘 나왔다며 안심하시거나 어느 날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신문이 잘 보인다며 눈이 다시 젊어졌다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안과 의사의 시선에서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로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눈이 다시 좋아진 게 아니라 백내장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시력 개선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노안과 백내장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눈 속에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두께를 조절하며 초점을 맞추는 렌즈인 수정체가 있습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와 이를 둘러싼 구조가 탄력을 잃어서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수정체의 유연함이 줄어드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안은 대부분 안경이나 돋보기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내장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노안이 초점을 맞추는 힘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원래 수정체 속 단백질은 맑고 투명한 상태인데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들이 서로 엉겨붙어 굳어버리는 거죠. 한번 혼탁해진 수정체는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백내장은 결국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결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돋보기 독립입니다. 평소 신문을 보거나 바느질을 할 때 꼭 필요하던 돋보기를 어느 순간부터 안 써도 잘 보인다고 느끼는 경우예요. 회춘이라도 한 듯 눈이 다시 좋아진 것처럼 느껴져서 기쁘실 수도 있겠지만 수정체의 중심부 색 부분이 점점 단단해지고 굳어지면서 빛을 굴절시키는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눈 속에 돋보기 렌즈를 하나 더 넣은 것과 같은 광학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건 오히려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거라 이 시기를 그저 눈이 좋아졌다고 믿고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체 전체가 점점 혼탁해지면서 결국 시야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뿌옇게 변하는 심한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력표가 알려주는 숫자와 실제로 생활할 때 느끼는 시력과의 차이입니다. 안과에서 검사할 때 쓰는 시력표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대비된 상태에서 특정 거리에서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밝고 선명한 가장 좋은 조건에서의 시력만을 보여줘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죠. 안개 낀 아침처럼 흐릿한 날도 있고 조명이 어두운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밤에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내장이 시작되면 수정체가 빛을 곱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사방으로 퍼뜨리는 빛 산란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눈 안에 마치 옅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사물과 배경을 또렷하게 구별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 검사 때는 숫자를 어떻게든 읽어내시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계단의 경계가 흐릿하게 보여서 발을 헛디딜 뻔하거나 사물의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아 눈이 금방 피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야간에 두드러지는 빛번짐 현상입니다. 우리 눈동자는 주변 밝기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아주 정밀한 자동 조리개와 같거든요. 밝은 낮에는 눈동자가 작아지면서 수정체 주변부에 생긴 쐐기 모양의 혼탁 부위들을 어느 정도 가려줍니다. 상대적으로 맑은 중심부를 통해서만 빛이 들어오게 되고 아직 내 눈은 괜찮다고 느끼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크게 확장되는데 그동안 가려져 있던 혼탁 부위들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마주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같은 강한 빛이 들어오면 혼탁한 부분에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빛이 번지거나 눈부심이 심해져서 야간 운전이 특히 힘들어지는 거죠.
만약 부모님이 밤에 운전하는 것을 겁내시거나 야간에 외출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신다면 백내장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생겼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색감이 달라 보이고 눈의 피로가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백내장이 진행되면 수정체가 점점 혼탁해지면서 누렇거나 황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마치 우리 눈에 노란색 필터를 끼운 것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우리 뇌의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푸른빛까지 렌즈가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약 460에서 48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파장의 빛은 뇌에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백내장이 진행되면 이런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면서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는 수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전보다 부쩍 야외 활동을 꺼리고 기운이 없어 보이신다면 단순히 기분의 문제라기보다 시각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백내장이 하얗게 완전히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백내장이 너무 진행되면 수정체가 단단해지고 수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정체가 돌처럼 단단해질수록 이를 잘게 부수기 위해 더 강한 초음파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해주는 각막 내피세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펌프 역할을 하던 세포들이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손상되면 수술 후에 각막이 붓거나 회복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백내장 수술을 무조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수술 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늦지 않은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력표의 숫자가 뚝 떨어질 때까지 미루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변화들이 느껴지신다면 늦지 않게 안과에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체가 너무 단단하게 굳어지기 전에 정밀한 검진을 받는 것이 맑은 시야는 물론이고 일상의 활력까지 지켜드리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눈 건강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여경이었습니다.